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3산업단지의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민간 매각이 환경 오염 우려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돌파구로 외부 폐기물 유입 제한을 조건으로 매각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지를 팔지 못하면 산업단지 확장과 폐기물 처리시설 직영까지 1,000억 원 상당을 감당해야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이 하루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확대되면서 산업용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목표 수지를 달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위원회는 지금처럼 해수유통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지금의 제한적 대책은 이봉책에 불과하다며 상시유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3산업단지의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민간 매각이 환경오염 우려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돌파구로 외부 폐기물 유입 제한을 고려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지를 팔지 못하면 익산시는 산업단지 확장과 폐기물 처리시설 직영까지 1,000억 원 상당을 감당해야 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3 일반 산업단지 안에 빈용지 62,000제곱미터 규모로 소각장과 매립장, 열병합 발전소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2027년 3월까지는 첫 삽을 떠야 합니다. 때문에 익산시는 민간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민간 자본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짓고 부지를 팔아 확보한 155억 원은 산업단지 확장에 투입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겁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익산시는 조건부 매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익산을 벗어난 외부 폐기물 반입을 제한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외부 폐기물이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공고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그걸 제한은 두고. 하지만 조건부 매각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폐촉법은 외부에서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 민간 기업은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법조처 해석에 따르면 꼭 그 산단에서 발생한 쓰레기만 처리하는 법은 없거든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나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익산시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직영을 했을 경우 시설 건립에 최대 600억 원, 연간 운영비 2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산업단지 확장 비용까지 합하면 1,000억 원 상당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지 민간 매각에 나선 익산시와 외부 폐기물 반입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는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 익산시가 모든 사업비를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 대상자로 분류된 원광대 의대생이 55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원광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재학생 737명 중 휴학생 114명과 수업 복귀 학생 71명을 제외한 나머지 551명이 유급 대상자입니다. 유급 기준은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이 결석입니다. 원광대 측은 아직까지 유급 여부가 결정된 것은 없고 실제 유급까지 진행되려면 유급 사정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8월에 가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부 전문업체인 소이미푸드가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입주합니다. 익산시와 업체는 오늘 시청 소회의실에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22,000여 제곱미터에 13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축하게 되면 50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편 소이미푸드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부지에 투자해 5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 보조금 가산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딴 유찰 끝에 3,132억 원 규모의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공구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적정성 평가 결과 롯데건설이 94.79점을 얻어 수의시담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에 올랐습니다.
롯데건설은 55%의 지분으로 도내 건설업체 7곳은 각각 5%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 도급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3차례 유찰 사태를 겪으면서 1,2공구는 각각 롯데건설과 포스코 ENC가 입찰에 참여해 수의계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가 전북자치도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주영 의원은 오늘 전북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건의안은 제7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정부는 전북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한국투자공사와 함께 자산 운용 관련 공공기관을 전북자치도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사라진 신재생에너지 용지를 복원하고 삼성에 23조 원 투자 약속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어제 열린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사라진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대해 삼성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용지는 투자 협약까지 했지만 삼성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는지 용지 자체가 없어지면서 삼성이 빠져나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라진 신재생에너지 용지를 복원하는 것은 삼성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산항의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바꾸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이 이르면 오는 10월쯤 가능할 전망입니다. 해수부는 법령안 위반에 30일에서 60일,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에 각각 2주에서 4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에 3주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안에 위반이 시작되면 10월쯤 최종 공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해수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만금 중심의 항만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인구 감소 대책의 하나로 생활인구 유입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문화, 관광, 체육 등 4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 생활인구 유입책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도내 상장법인은 모두 36곳으로 지난해보다 한 곳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상장법인은 코스피 13개사와 코스닥 20개사, 코넥스 3개사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군산과 익산이 각각 9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10곳, 화약, 의약품 8곳, 음식료 5곳 등입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이 하루 한 차례에서 2차례로 확대되면서 일부를 제외하고 목표 수지를 달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위원회는 지금처럼 해수유통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환경단체는 지금의 제한적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상시유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하루 2차례 해수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새만금호. 새만금위원회는 도시용지와 여름철을 제외하고 목표 수지를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유통을 지금처럼 유지하고 배수관문 추가 설치와 해수 유통량 확대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하루 2차례 배수관문을 여는 것만으로는 해수유통량이 충분하지 않아 수질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한 달에 20일가량만 배수관문을 여는 날이 대부분으로 수심 3-4m 아래는 산소가 거의 없어 생물이 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약간의 어떤 완전 썩는 것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좀 감춰놓는 것이지 실제로 빈산소 수역 때문에 생기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해수유통이 아니죠. 새만금 마이너스 1.5m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그냥 수단일 뿐이지. 상시 해수유통으로 해수면보다 1.5m 낮은 새만금호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홍수 때만 빼고 아예 관문을 열어두고 안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공개 토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리 수위 상승, 이거를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시급하다. 왜냐하면 어민들이 다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다 죽을 판이잖아요. 그런 의견을 우리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새만금위원회 그 면담도 안 받아주고 이런 것들은 다 만나서 충분한 의견을 두고 결정해야 되는데. 하지만 전북도는 관리 수위를 높이면 매립 높이나 면적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수위 변경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수질 개선에 대안이 되고 있는 상시 해수 유통, 새만금 개발과 공존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낙뢰가 하루 23.9차례씩 내리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연간 낙뢰 횟수는 8,733차례 발생했으며 단위 면적당으로 보면 1.08차례로 확인됐습니다. 단위 면적당 횟수가 높은 지역은 군산이 1.23차례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도내 연간 낙뢰 횟수는 전년 4,245차례보다 2배 이상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흉기를 휘둘러 부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존속 살해 등 혐의로 35살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50분쯤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복도를 지나던 보일러 작업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증거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고 조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손해를 입은 기념품 판매업체가 조직위원회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잼버리 기념품 판매점을 운영한 A업체가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3억 9,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에 따라 조기 철수로 인한 손해를 A업체가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불가항력 사건이나 정부 명령, 권고 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군산 수산물센터 건어물 매장이 본관동을 지은 지 2년 만에 신축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32억 원을 들여 노후 건어 매장을 철거하고 오늘 연면적 824제곱미터 규모의 1층 신축 매장 공사에 착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어물 매장은 이르면 오는 9월쯤 완공할 예정입니다. 건어물 매장은 지난 2023년 5월 수산물센터 본관동 신축 당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제외됐다가 2년 만에 새롭게 짓게 됐습니다. 익산 등 도내 주요 도시마다 시외버스 노선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대중 도의원에 따르면 도내 시외버스 노선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238개 노선에서 193개의 노선으로 줄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의 경우 대전 복합터미널을 포함해 수도권인 안양과 부천 노선 등이 모두 끊어진 상태입니다. 익산시의 17개 고교가 다이롬 고교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교육발전 특구 연계로 총 8억 1,367만 원이 투입돼 인문계 고교에는 진학 역량 강화, 특성화 고교에는 실무 중심 교육을 지원됩니다. 익산고 1위고, 1위군고 등 지역 내 17개 고등학교는 기존 보충 수업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맞춤형 교육 모델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시는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1자 시범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총 229억 원을 들여 모두 26개 교육혁신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12개 초등학교가 스쿨팜을 운영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리 백제초 등 12개 학교에 농업체험장을 조성했습니다. 체험장에서는 벼 모내기와 전통 방식의 벼 수확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고향올레 공모 사업에 익산시가 선정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 타임브릿지 익산솜솜이 로컬 벤처 분야에서 선정되는 등 완주, 무주, 진안의 업체들이 지정받았습니다. 익산의 타임브릿지 익산솜솜은 근대 역사지구의 청년 창업과 정주를 위한 숙박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연계해 지원합니다. 한편 고향올레는 지역의 특색을 살려 생활인구를 유입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최대 1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의 대한망직 부지개발 사업자인 주식회사 자강이 아파트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최대 3천만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자강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옛 대한방직 부지에 추진하는 관광타워 복합개발 사업에 최종 사업 허가를 전주시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승인이 나면 올 하반기 관광타워와 아파트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파트 분양은 오는 9월이나 10월로 예상되며 3.3제곱미터당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연 한도가 상향됩니다. 전북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31일 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가운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청년,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 등입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 음독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들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정읍경찰서 유치관리 업무를 맡은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처분을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또 공휴일이었던 당시 경찰서 전체 치안을 담당했던 상황관리관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음독 시도를 한 70대 A씨는 지난 1월 정읍의 한 운막에서 양봉업자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지만 유치장에서 살충제를 마신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근무자들이 입감 전 A씨에 대한 신체 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감찰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금우빈입니다. 익산시에 대한 지역 복지체계 구축이 추진됩니다. 시는 동산동 복지체계 구축 3차 연도 사업으로 노인 친화 마을 환경 개선과 주민 공유 공간 활성화 등을 추진합니다. 동산동 복지체계 구축은 지난 2023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돼 2026년까지 진행됩니다. 지난해에는 주민 공유 공간인 새꿈동을 조성해 사회적으로 고립 위기에 있는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토종닭 산업화가 본격화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자체 개발한 토종닭 품종인 우리맛닭 1호와 2호 씨닭을 다음 달 중순부터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맛닭은 국림축산과학원이 보유한 토종닭 순개 계통 가운데 고기 맛과 산란 능력, 성장 속도가 빠른 계통을 교배해 개발한 품종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에서 백제 역사유적지구 선율 속으로와 세계유산에서 담소로 등의 프로그램이 오는 10일과 31일 두 차례 열립니다. 백제 역사유적지구 선율 속으로는 룩스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김아라, 가수 써니엘 등이 참여하는 클래식과 대중음악 공연을, 세계유산에서의 담소에는 영화평론가 전찬일과 김성수 감독이 시민들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시는 두 프로그램을 하반기에도 각각 2회씩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지영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오전 10시부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직무수행 능력 검증은 공개로 진행합니다. 익산시가 추천한 이사장 임용 후보는 이지영 전 부시장입니다.
익산시 노인복지관과 KCN 금강방송이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제4회 효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리신관교회 그레이스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포함한 어르신 2천여 명과 정원율 익산시장, 김경진 시의회 의장 등 지역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효행 시민 9명에게 익산시장 표창이 수여됐으며 2부에서는 가수 서른도, 베일호, 오로라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익산 남부, 황 등 북부권 노인복지관에서도 어버이날 행사가 열려 어르신 450여 명에게 카네이션이 전달됐습니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 우수학생에 대해 지역인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초중학교 졸업생 가운데 예술, 체육, 기능, 상업, 과학 분야 5개 분야 전국 규모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올해부터 과학 분야가 추가됐으며 장학금은 개인 최대 200만 원, 단체 최대 600만 원까지입니다. 희망자는 다음 달 5일까지 군산시청 교육지원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군산시가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시는 해수부가 선정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며 어업을 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오는 7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수산 공익직불금은 오는 12월에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어업정책과에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소규모 어가직불금과 조건 분리지역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콘텐츠 산업 분야 창업자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 팩토리 입주 기업을 신규 모집합니다. 캐릭터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산업 분야 예비 창업가 및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군산 우수 기부기업 감사패 전달식을 열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해온 10개 기업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온 기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군산은 19도, 익산도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도내는 11도에서 20도를 보이며 강풍이 불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26도를 보이고 금요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군산도 내일 비 소식이 있으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